네, 정보생감 시작하겠습니다. 제 유튜브 영상 중에서 아마도 조회수가 높은 것들 중에 몇 가지 중에 하나가 소위 말하는 그때 말씀드린 이 찍기 금액으로 투자를 해서 수주하는 방식에 대한 내용들인데요. 어떤 분이 질문을 주셨어요. 그 요건에 대해서 그 5,200만 원인가에 투자를 했는데 뭐 안 되신 것 같아요. 뭐 아마 그 적격에서 벗어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뭐가 문제인가 좀 확인을 해달라고 메일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다시 한번 이 건에 대해서 어, 확인하는 과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요 정보를 보면요, 사실은 기초금액하고 예가 변동폭, 그 다음에 투찰 환율 이 정도가 있죠. 그래서 몇 가지 정보가 좀 부족하긴 해요. 근데 우선은 일단 요 정보를 토대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여기에 보시면 기초금액이 일단 5,999만 5,500원이에요. 그리고 이제 마이너스 3%에서 플러스 3%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일 적은 금액은 이 기초 금액에 마이너스 3이니까 0.97이겠죠. 네, 이렇게 될 거고요. 제일 큰 금액은 플러스 3%니까 1.03이 되겠습니다. 이 금액에 곱하기 1.03 네,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요 제일 큰 금액과 제일 작은 금액의 차액을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제일 큰 금액에서 제일 작은 금액 빼면 이 금액이 나오죠. 359만 원 거예요. 근데 요 이제 차액을 저희가 15개 구간으로 나눠줘야 되기 때문에 15하면 한 23만 9천 원 정도 구간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각 구간으로부터 요 구간 차액을 더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요 2는 첫 번째 구간은 제일 작은 구간에다가 얘를 더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요거는 요 구간 다시 이제 그대로 시작한다고 보고요. 그리고 얘는 다시 여기다가 요걸 더해주면 되겠죠. 요 수식을 때리는데 이게 요 F6 값 변경되면 안 되는 거니까 절대 경로로 달러를 붙여서 절대 경로로 설정해 주신 상태에서 얘를 복사하겠습니다. 네, 됐고요. 요건 이제 여기를 또 복사해 줘야겠죠. 얘는 값이 계속 변하는 거죠. 네. 이렇게 되면 이제 이 전체 최소값하고 최대값 구간을 저희가 15개로 균등하게 나눴다고 보시면 돼요. 네. 한번 검증을 해 보겠습니다. 요 2에서 그걸 빼면요. 네, 2.98이 나요. 각 구간별로 동일해야 되겠죠. 쭉 해보면 네, 각 구간이 1구간, 2구간, 3구간부터 15구간까지 각 구간 값이 동일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구간은 잘 안 하셨고요. 여기서 저희가 이제 복수 예비 가격이라는 거를 저희가 뽑는다고 그랬죠. 이 복수 예비 가격은 뭐였죠? 네. 각 구간에서 랜덤하게 어떤 값을 추출하는 겁니다. 네, 이거는 뭐 확률도 아니고요. 네, 랜덤입니다. 물론 이제 이게 뭐 수학적으로 정규분포를 따져서 뭐 확률적으로 따지는 분들이 계시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글쎄요. 그거는 저도 뭐 모르겠습니다. 뭐 그거는 주장하시는 분이 간혹 있긴 한데 이게 항상 말씀드리면 랜덤이고요. 그때마다 달라지고 뭐 참여한 업체가 뽑는 개수 달라지고요. 예.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그게 확률적으로 굳이 그거를 뭐 한다고 사실은 어, 그게 된다 안 된다 이런 보장을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그 이견 있는 분들은 뭐 그런 얘기를 또 하시는 분도 있긴 한데 저는 한테 그렇게 생각해요. 예. 이거는 순수하게
예, 랜덤하고 우연히 개입되기 때문에 절대 뭔가 이걸 뭐 이거를 수학적으로 계산해서 맞춘다 이런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만약에 그런 게 있으면 벌써 뭐 특정 업체들이 다 가져가겠죠. 예. 자, 복수 예비 값은 그럼 요 구간에서 랜덤한 값을 하나 뽑아보겠습니다. 밴드 비틴 함수를 써서요. BT죠. 밴드 BET WEEN. 자꾸 틀리네요. WEEN. 네. 그래서 요 from하고 to 사이에서 그냥 일반 값을 뽑아내는 거예요. 랜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는 사실 이게 58370이 나왔지만 실제 또 입찰한 상태에서 뭔가 돌릴 때는 이게 또 다른 값이 나오는 거야. 여기서 58이 나왔다고 거기서 58이 나오지 않죠. 지금은 이제 교육 목적상 저희가 한번 돌려본 상태에서는 이게 나왔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전체적으로 한번 랜덤 함수를 돌리게 되면 이런 식으로 자, 랜덤 함수가 나왔습니다. 이것도 보시면 계속 바뀌죠. 이렇게 랜덤 함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돌린 순간 그 나온 랜덤 함수가 있을 겁니다. 그 순간에 그 랜덤 이걸 변하지 않기 위해서 저희가 이거 값으로 다 바꿔버리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값이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복수 예비 가격들이 이 구간에서 랜덤하게 나온 값들이에요. 그래서 이 값들은 당연히 이 from to 사이에다 있죠. 벗어나는 건 있을 수 없습니다. 그 사이에 봅니다. 이렇게 복수 예비 값을 선택하고요. 15개 해놨습니다. 그러면 그 실제 이제 입찰에서는 말씀드렸듯이 이걸 뽑아놓고 지금 이자를 보면은 15개로 구간을 나눈다 이런 물론 이제 제한 요청서를 정확히 봐야죠. 이제 그런데 보면 이제 자세한 내용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은 모르겠고 여기서는 우선은 15개 구간으로 나눠서 할 때 이렇게 나왔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여기서도 이 번호 1번 얘가 이제 혹시 이 예비 가격이 이렇게 현장에 딱 가면 이제 이거를 가격표가 뭐 있겠죠. 그래서 번호를 쭉 매겨놓고 이건 저도 영업이 아니라 실제 입찰 가서 뭐 해보진 않은데 이게 뭐 공으로 뭐 종이를 뽑는지 아니면 시스템에서 하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간에 이 복수예비 가격에 대한 걸 쭉 15개를 그죠? 어떤 방법에 의해서 그 입찰에 참여한 업체들이 다 옵니다. 이렇게 저기 보시면 그렇지만 이게 한 50개 왔다고 가정할게요. 업체가. 그러면 여기 이제 참여한 사람이 가서 이렇게 뽑는 거예요. 이 복수예비 가격에서 두 개를. 1회, 2회 두 번. 이게 가끔 보면 제가 말씀드린 뭐 3회, 4회 이렇게 4개 뽑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갖다 제한 요청서를 잘 보시고 그거에 의해서 이제 결정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우연들이 다 개입이 되기 때문에 이 값을 그걸 맞춘다? 뭐 그런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때그때 다르잖아요, 그죠? 그때그때 다르고 만약에 뭐 업체가 다 와서 뽑으면 이렇게 될 텐데 어느 업체가 안 왔어요. 그러면 또 그 변수가 또 있는 거죠. 예상치 못했던. 그 때문에 이게 사실 맞춘다는 거는 이제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상태에서는 저희가 또 랜드 비트 노력이죠. 1번부터 15번에서 이제 랜덤하게 또 뽑는 거잖아요. 1에서 15번까지의 그죠? 복수 예비값에서 뽑습니다. 이 업체는 뭐 1번을 뽑았다고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2번.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게 최종입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이 업체 온 사람은 14번, 2번을 뽑은 거죠. 얘랑 2번. 그 다음에 두 번째 온 업체는 1번과 9번을 뽑았다고 보시면 돼요. 이것도 이제 변하면 안 되니까 제가 값수로 바꿔서 적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에 걸쳐서 이렇게 또 복수 예비 가격에서 뽑았는데요. 이거를 뭐가 많이 나왔나 이제 점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100개겠죠. 50번 오프가 두 번씩 뽑았으니까 이렇게 100개예요. 뽑기 그러니까 100개가 쭉 뽑혔을 겁니다. 이렇게 이거를 저희가 한번 어느 게 제일 많이 뽑혔나 알아보도록 하시죠.
리버스로 하셔서요. 이렇게 하고요. 이렇게 하면은, 네. 저번에 말씀드렸죠. 이게 730회 나는 썸이기 때문에 저희는 썸을 하는 게 아니라 카운트를 한다고 그랬죠. 값빌드 설정 가서 개수로. 네. 이렇게 되면 100이라는 숫자가 나오죠. 그래서 100개를 뽑았는데, 뭐, 이 숫자는 또 저희가 또 정렬을 해야겠죠. 기타 정렬. 그래서 개수를 아래죠. 잘못했네. 네. 반대로 했네요. 네. 정렬해서 내림차순 해야겠죠. 자, 이렇게 되면 요 실제 상위에 많이 뽑힌 게 나오죠. 12번 뽑혔고 6번 요게요. 네, 요 복수 예비 가격이 6번 뽑혔다는 얘기고요. 1번이 9번, 이 10번이 9개, 그 다음에 9번이 9개. 이렇게 4개가 이제 뽑힌 거죠. 근데 내비계 예비 가격을 한번 보시죠. 여기 보시면 몇 번이라고 했죠? 16, 90이죠. 1, 6, 9, 10. 네, 이렇게 4개가 뽑혔다고 했거든요. 요 상황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또 다른 상황 계속 바뀌는 겁니다. 예. 이게 뭐 이렇게 나온다는 게 아니죠. 예, 요 상황에서 이렇게 뽑혔어요. 예전 가격은 이제 이거의 평균이니까 네. 5,960만 정도 나왔나? 네. 이렇게 되고, 요게 이제 예전 가격은 낙찰 하한율이 아까 요 정보는 있었죠? 네, 여기 수찰 하한율이 88% 밑으로 쓰면은 그러니까 예전 가격에 88% 밑으로 떨어지면 떨어진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얘는 곱하기 0.88이 되겠죠? 네, 한 5,200만 원. 그래서 요 상황에서는 5,240만 원 이하로 썼을 때 떨어진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아까 만약에 이제 이 메일 보내신 분이 이 상황에서 만약에 5,200만 원 썼다 그럼 당연히 떨어지죠. 네. 낙찰 환율보다 더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뭐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제가 이게 아주 이런 이제 확률적으로 이런 일이 벌어질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럴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만약에 이 구간에서 저희 복수 예비 가격을 이제 뭐 랜덤하면서 돌렸어요. 돌렸는데 그 각각 돌릴 때마다 이 구간별로 이 제일 적은 값들 왼쪽에 있는 값들만 만약에 나왔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최소. 이거는 이런 일이 벌일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랜덤 함수를 돌렸는데 그때마다 이 구간별 최소값이 나왔다. 또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가정. 네, 가정을 한 겁니다. 이렇게 최소값 이제 나온 거죠. 자, 이렇게 가정을 하고 이런 그죠? 업체도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나왔다 했을 때 해보면은 이제 이렇게 됐죠. 이것도 이제 가정을 또 해보겠습니다. 이때 뽑았는데 이 업체에 참여한 사람들이 아이러니하게 가장 최소값들 요 4개 이게 많이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가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아주 최소값만 이렇게 4개가 많이 뽑혔다고 가정했을 때는 얘가 얼마가 나오죠? 이 58에서 이제 낙찰한이 5,100이 나오죠. 즉 만약에 이럴 경우였다면 아까 그 5,200을 쓰셨다는 분도 낙찰 환율 위로 들어왔죠. 그래서 뭐 제외되지는 않았겠죠. 근데 이제 경쟁사가 들은 이제 얼마를 썼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5일 5,150 뭐 2만 원을 쓰는 분이 됐겠죠. 근데 이제 5,200선 떨어졌지만 아까처럼 뭐 완전히 이 구간에서 벗어나서 빠지는 일은 없었겠죠. 그래서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만약에 이럴 수 있잖아요. 이게 진짜 랜덤을 돌렸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최대값 2, 각 구간별의 최대값만 다 들어왔다. 이렇게 됐죠. 그리고 요 이제 예비 가격도 이게 막 업체에서 뽑았는데 제일 큰 가격 4개가 이렇게 예비 가격이 들어왔다. 이럴 수도 있겠죠.
이럴 수도 있지 않겠죠. 예. 이런 일은 현실 세계에서 벌어지지 않습니다. 확률적으로는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지만 뭐 그래서 이 4개는 이렇게 되면 이제 예비 가격이 6일 이게 되고요. 낙찰한이 이럴 때는 어떻게 되죠? 5,400만 원이 되잖아요. 예. 이럴 경우에 이제 아까 5,200을 쓰셨으면 당연히 이거는 뭐 떨어지죠. 5,400 이하로 썼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질문 주신 분이 이제 요 정보를 주셔서 뭐 요 정보에서 약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요런 것들은 변수가 있긴 하지만 제가 말씀드려요. 이거가 변수지 이게 뭐 3매 4회 한다고 해서 아까 저도 맞대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이게 다 다르기 때문에 결국은 이게 이제 이런 메커니즘으로 돌아간다는 거를 제가 설명을 드린 거지. 그렇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 가격을 산출해서 뭐 투자를 한다고 해서 된다. 예. 이런 건 아닙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참고용으로 이게 이제 이렇게 된다는 것 때문에. 근데 이제 너무 엉뚱장뚱하게 하면 안 되니.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좀 기초금액 넣고 저희가 랜덤하게 뭔가 해서, 이런 예비각을 산정해보고, 혹시 이제 낙찰안이 나왔을 때 이거보다 뭐 더 얼토당토하게 작게 쓴다든가 이런 걸 좀 방지하자는 의미죠. 네. 그래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때 계속 가끔씩, 좀 기타 또 다른 정보를 이제 주시면서 뭐 확률적으로 이게 어떻게 하면 뭐 이제 근접하게 맞출 수 있다는 거를 이야기하시는 분도 아까 말씀드린 데 계셨다고 했어요. 근데 하다면 저는 모르겠습니다. 네, 저는 그거는 좀 말이 안 맞는 얘기 같은데 또 다른 이제 의견이라기보다는 뭐 다른 이론적인 배경이나 그런 게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린 저는 정보 시스템 감리는 다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이 건축 쪽이나 건설, 토목이나 뭐 이런 다른 쪽의 입찰이 이런 방식이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정보 시스템의 기준에선 저희도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 이거를 이런 계산을 통해서 맞추는 건 힘들다. 예, 우리가 어느 정도 그죠? 예, 이런 하한율을 벗어나지 않다거나 이럴 때 좀 참고용으로 쓸 수 있다. 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